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진정한 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왕관을 쓰기도 전에 왕자를 부수려 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국 격투기의 살아있는 역사, 스턴건, 김동현, 그리고 그 역사를 부정하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괴물, 황인수. 실력과 도발 사이, 존경과 배신 사이, 과연 대한민국 격투기계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챔피언 벨트보다 훨씬 무거운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5년 12월 오늘 우리는 이 논란의 승자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황인수가 보여준 김동현을 향한 도발은 단순한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도, 위 본질을 망각한 오만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선수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든 자충수였습니다. 챔피언과 레전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건널 수 없는 품격의 차이, 그 냉혹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먼저 도전자 황인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드 FC 미들급 챔피언 황인수, 그는 분명한 실력자입니다. 그의 타격은 타라시아급이라 불릴 만큼 파괴적이었고 국내 무대에서 그를 타격으로 잠재울 수 있는 선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그가 꺾은 상대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싸우지 않은 혹은 싸울 수 없는 레전드들의 이름입니다. 명현만, 그리고 김동현. 황인수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보다 인지도가 높은 선배들을 호출했습니다. 격투기 비즈니스에서 콜아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황인수의 방식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중 위 부재였습니다. 특히 자신을 키워준 스승격인 김동현을 향한 도발은 단순한 매치업 성사를 넘어선 뿌리 부정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왕이라 불리는 남자 김동현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는 콜아웃으로 이름을 알린 것이 아니라 UFC라는 정글에서 처절하게 생존하며 스스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계 랭킹 6위, 아시아 최다승. 그가 옥타곤 바닥을 구르며 흘린 피와 땀은 한국 격투기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김동현의 영향력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닌 기록과 역사가 증명하는 실체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황인수는 김동현을 넘을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과 팬들의 분석은 냉정합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대다수는 김동현의 우위를 점칩니다. 황인수의 타격은 강력하지만 종합격투기, MMA는 타격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현은 네이트 디아즈, 카를로스 콘딧, 데미안 마이야 같은 괴물들과 15분을 섞어본 사람입니다. 그의 매미지옥이라 불리는 그래플링 압박과 철인 3종 경기로 증명된 심폐지구력은 황인수가 가진 최대 약점인 체력과 그라운드 디펜스를 완벽하게 카운터 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즉, 실력적인 면에서도 황인수가 김동현이라는 산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영상의 핵심인 무도인의 자격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정한 왕은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사람을 이끄는 법입니다. 김동현은 제자 황인수가 과거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문매를 맞을 때 비겁하게 숨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을지언정 제자를 감싸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 노력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후배 양성에 힘쓰고 방송 활동을 통해 격투기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품격입니다. 그러나 황인수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스승과의 인연을 형 동생 사이로 격하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현역 랭커들의 도전은 외면한 채 은퇴한 선배나 입식 타격가처럼 승산이 있거나 돈이 되는 상대만 골라서 도발했습니다. 팬들은 이를 두고 강약약강이라 비판했습니다. 챔피언 벨트는 허리에 둘렀을지 몰라도 팬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2025년 지금 두 사람의 위치를 보십시오. 김동현은 격투기를 넘어 예능, 방송, 사업 전반에서 존경받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중은 그를 단순한 파이터가 아닌 성실함과 겸손함을 갖춘 멘토로 바라봅니다. 반면 황인수는 여전히 실력은 좋지만 응원하기 싫은 선수, 배은망덕의 아이콘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격투기는 피 튀기는 싸움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옥타곤 위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모두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현이 굳이 황인수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섞일 가치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자는 하이에나가 짖는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이니까요. 팬들의 분노가 폭발한 지점은 명확했습니다. 당시 팬들은 황인수를 향해 강약약강이 전형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미들급에는 5연승을 달리며 황인수의 목을 노리던 실력자 윤태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이라면 자신을 위협하는 랭커와 싸워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황인수는 윤태영의 콜아웃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은퇴한 김동현과 입식 타격가인 명현만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짜 싸움은 피하고 돈 되고 만만한 늙은 사자만 고른다. 이게 무슨 종합격투기 챔피언이냐, 유튜버냐라며 비꼬았습니다. 냉정한 전력 분석을 해보자면 승부의 추는 의외로 쉽게 기웁니다. 황인수의 타격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김동현이 UFC 웰터급에서 보여준 그래플링 능력은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김동현은 데미안 마이야, 콜비 코빙턴 같은 세계 최강의 그래플러들과 옥타곤에서 몸을 섞었던 선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황인수가 1라운드 초반에 KO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요. 김동현 특유의 끈적한 매미권이 시작되는 순간 체력과 그라운드 디펜스의 약점을 가진 황인수가 빠져나올 확률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격투기 커뮤니티의 베스트 댓글들은 하나같이 근본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동현이 UFC라는 불모지를 개척하며 한국 선수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기에 지금의 황인수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우물물을 마실 때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는데 황인수는 우물에 침을 뱉고 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스승을 딛고 올라서는 청춘어람이 아니라 스승을 깎아내려 자신의 키를 높이려는 그 태도에서 팬들은 더 이상 그를 응원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황인수는 이 도발을 통해 한국의 코너 맥그리거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트래시 토크로 이슈를 만들고 판을 키우는 것, 분명 현대 격투기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맥그리거의 트래시 토크에는 나름의 위트와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가 달려있거나 적어도 현역 경쟁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인수의 도발은 은퇴한 은인을 향한 무례함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노이즈는 일으켰지만 마케팅에는 실패했습니다. 악명도 명성이라지만 구매력 있는 팬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버린 것은 비즈니스적으로도 최악의 악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동현의 침묵에 대한 팬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김동현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아주 잠시 나왔지만 곧 여론은 급반전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팬들은 김동현의 무대응을 급이 다른 자의 품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속담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황인수의 모습이 처절해질수록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김동현의 그림자는 더욱 거대해 보였습니다. 팬들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김동현이 보여주었다며 그에게 진정한 승자의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동현은 전설로 기억되지만 황인수는 논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자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받쳐 올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벨트를 가진 야수와 사람을 얻은 전설, 여러분의 마음속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